첼시가 쿠쿠렐라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하면서 최근 2경기 7득점으로 2연승 중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인버티드를 쓰긴 했으나 첼시의 고질병인 밀집 수비에 고전했죠. 하지만 제임스가 복귀하면서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제임스는 어떤 영향을 보여줬는지, 첼시는 뭐가 안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기본적으로 지난 경기와 동일한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빌드업 할 땐 3백을 만들고 자풀백 쿠쿠렐라가 안쪽으로 좁혔죠. 공을 받을 곳이 2곳이나 생겼고 여차하면 다른 선수들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첫 골이 바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티아고 실바가 공을 잡은 순간 선택지가 파머와 쿠쿠렐라 2개가 생겼습니다. 순간적으로 수비는 2명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먼저 고르기 어려웠죠. 실바는 이 둘 중에 파머를 선택하고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파머가 수비라인 사이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화면 밖에서 무드릭이 뒷공간을 빠른 속도로 팠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파머가 깔끔한 패스를 넣어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무드릭의 퍼스트 터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왼발로 터치하면서 밖으로 새는 공을 막음과 동시에 어깨를 넣을 수 있게 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깔끔한 땅볼 가마차기를 선보이는 무드릭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매우 깔끔했죠. 특히 티아고 실바의 첫 패스 때부터 부분적인 수적 우위가 걸리면서 최종 장면까지 깔끔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1대0으로 첼시가 앞서가게 됩니다. 하지만 첼시가 득점한 지 10분 만에 또 큰 미스를 하게 됩니다. 프리킥이 올라오는 순간에 잭슨이 윌리볼리의 마크맨이었죠. 하지만 잭슨이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프리킥 상황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찰로바가 자기 맨투맨을 버리고 이렇게 따라 뛰어들어가긴 합니다. 수비 시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잭슨입니다. 키도 커서 활용도가 높은데 도중에 포기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윌리볼리의 헤더가 이어지면서 경기는 1대1 동점이 되었죠. 전술적인 약속이 되어 있어서 잭슨이 빠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장면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노팅엄은 수비할 때 5-2-3 형태로 수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쪽에 3명의 선수를 두면서 아예 위에서 1차적인 차단에 힘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앞으로 나가도 여기서 순간적인 수적 열세에 처하면서 쉽게 공이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수비 사이 공간으로 누구는 전진하고 누구는 나와주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이 수비 대형을 깰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부족했던 첼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쿠쿠렐라가 반칸 정도 뒤에 있다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원래 자기의 맨투맨을 떨궈내는 동시에 상대 센터백까지 끌어당깁니다. 그때 잭슨 쪽 패스 길이 열리고 파머가 맛있는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무릴로가 잭슨을 아예 냅둘 수는 없기 때문에 잭슨 쪽으로 접근하게 되고 이때 잭슨은 터치하지 않고 바로 쿠쿠렐라에게 내줍니다. 물론 쿠쿠렐라의 터치가 좋지 않아서 무산되었지만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야 하는 전반전입니다. 노팅엄의 전술은 명확한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전진 수비를 수행하고 나머지 센터백이 자리를 좁혀줬습니다. 그리고 전진 수비가 성공하는 순간에 오도이와 깁스화이트가 이렇게 넓게 벌려주면서 노팅엄의 공이 측면 쪽에 최대한 빠르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 능력을 활용해서 역습을 수행하는 플랜이었죠. 예를 들어서 첼시는 이렇게 역습을 당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간신히 막아내긴 했지만 첼시의 전반전은 답답한 흐름이 많았죠. 그리고 잭슨이 이런 빅찬스도 놓치면서 첼시가 앞서갈 찬스를 잃게 됩니다. 빅클럽의 스트라이커라면 마무리 지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어려운 건 잘 넣고 쉬운 건 놓치는 상황이 반복되는 잭슨입니다. 전반은 1대1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오늘 첼시가 세트피스에서도 그렇고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헤더 싸움을 계속 지게 됩니다. 노팅엄은 골은 넣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머리에는 맞추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도 수비 숫자는 훨씬 많지만 맨투맨을 놓치면서 헤더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변화를 주기 위해 첼시는 마두에키를 빼고 은쿤쿠, 바디아시를 빼고 기스토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트라이커였던 잭슨이 이렇게 사이드로 빠지게 되죠. 하지만 때에 따라 잭슨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투톱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스토가 쭉 올라오면서 오른쪽 자리를 채워주기도 했죠. 혹은 아예 파머가 사이드 쪽으로 빠지면서 4-2-4 형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 공격적으로 가면서 승리를 꼭 가져오겠다는 마인드였죠. 하지만 첼시는 노팅엄의 제1플랜인 사이드 역습에 당해버리고 맙니다. 골킥에서 떨어진 세컨볼을 깁스화이트가 가져가면서 이 공을 가지고 쭉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 우드가 수비들을 끌어당기면서 오도이에게 프리한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깁스화이트가 프리한 오도이에게 공을 내주죠.
그리고 오도이가 공을 잡은 순간 뒤에서 한 선수가 돌아주면서 오도이는 이를 이용했고 반대쪽으로 환상적인 궤적의 가마차기를 성공합니다. 경기는 2대1로 노팅엄이 앞서가게 되죠. 오늘 노팅엄 선수들이 계속 머리에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첼시는 결국 골킥에서도 그걸 극복하지 못했고 솔로 플레이에서 실점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첼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갤러거를 빼고 리스 제임스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세도를 원볼란치에 놓고 4-1-4-1 정도의 포메이션을 가져가며 매우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했죠. 그리고 첼시는 동점 상황을 맞게 됩니다. 파머가 앞쪽으로 가는 움직임을 하면서 센터백을 밀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털링 쪽 패스길이 열리게 되고 카이세도가 스털링에게 패스합니다. 그때 쿠쿠렐라가 제자리에 서 있지 않고 스털링 등 뒤쪽으로 이렇게 꺾으면서 스털링에게 이지선다를 부여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덕분에 스털링은 안쪽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스털링의 가마차기가 성공했습니다. 예전에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 상대로 터트린 선제골이랑 매우 유사하죠. 붙은 첼시는 공격적인 교체술이 적중하게 되면서 2대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득점 상황도 매우 깔끔했죠. 귀스토가 시야 열린 카이세도에게 내주고 카이세도가 반대쪽 뛰는 리스 제임스에게 깔끔한 전개를 해줍니다. 아까 스털링 득점 상황에서도 카이세도가 좋은 패스를 했는데 이번 장면에서도 원볼란치로 뛰어서 힘들 텐데도 이런 패스를 해주죠. 그리고 제임스가 가운데 잭슨을 보고 깔끔한 크로스를 올립니다. 이게 바운드 되면서 공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크로스를 올리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키퍼와 수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깔끔한 궤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빈 골대에 이렇게 공을 넣는 건 잭슨에게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경기는 3대2가 되면서 미친 승리를 만들어내는 첼시입니다. 오늘 경기 좋았던 점을 일단 따져보자면 첫째는 첼시의 득점 장면이 모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다 완성도가 높은 골이었고 운으로 만든 골이 없었죠. 둘째는 부상 선수의 복귀와 기존 선수들의 선전입니다. 제임스는 잠깐이지만 아주 높은 클래스를 보여줬고 은쿤쿠 역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카이세도나 쿠쿠렐라 같은 기존의 선수들도 든든한 국밥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었죠. 아쉬웠던 점 첫 번째는 경기가 풀리지 않았을 때 전방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볼 싸움에서 계속 지는 경향이 있었죠. 이건 역시 해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그 3연승을 달리게 된 첼시입니다. 첼시가 시즌을 잘 마무리해서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